안녕하세요. 정신무서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숙님과 영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함께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한결 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적인 해석과 추측에 기반한 콘텐츠이며 심리 분석처럼 보일 수 있는 표현들도 모두 제 상상과 해석일 뿐 어떤 인물의 진짜 속마음을 단정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자, 영수님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에 현수님과 영수님이 영수님께 가죠. 그리고 세 분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영수님은 시종일관 정수님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거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수님과 현수님, 영수님의 3자 데이트에서 영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수님과 영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수님 오시면 각을 잡아라, 알았지? 자, 이건 뭡니까? 두 사람 모두 영숙이라는 사람을 앞에 두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지금 두 사람이 뭐 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는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돌싱글즈 7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명은씨가 동건씨랑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도 살짝 나와있는 것처럼 동건씨랑 됐는데, 그때 이 아름씨랑 원래 잘 됐어요. 그래서 동건씨랑 원래 아름씨랑 잘 됐는데, 잘 보니까 나중에 동건씨가 아름씨에게 이별을 통보를 하지만 그 전에 새벽부터 이 명은이라는 사람과 동건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 아름씨가 나중에 알고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랑 우선 관계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명은씨랑 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새벽부터라고 해서 이 아름씨가 엄청 당황해하고 분노하는 모습,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결국 동원씨에게 나중에 받았던 모든 선물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투척을 하다시피 하고 주고 나오는 장면이 이 돌싱글즈 7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명은씨랑 동건씨가 비록 두 사람들이 법적으로 뭐 부부관계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청하시는 탐정님들도 분노하셨을 거예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할 거면 영숙이 보는 앞에서 해야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 이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수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영수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는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인지를 하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걸거나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냐면 영수란, 여러분도 알겠지만 정말 저희 개인적인 그냥 생각이에요. 영수가 말로는 사업과 인간관계는 나는 분리할 거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수준일까? 그러면 왜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런 연유로 여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28기 영숙님이 자리 잡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영숙님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니 영숙님은 이렇게 영수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영숙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술을 먹고 쓰러진 자신에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분위기가 하는 등, 혹은 그 이후에도 무알코올 맥주를 권하는 등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영숙은 아니야, 나의 영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영수를 마음에 들어가는 건가 라고 말하는 등, 어떻게든 당시의 영숙은 영수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고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동시에 그 모습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왜 거기서 안 나오고 뭐해 라고 답답해하면서 모두가 가슴을 쳤던 그 순간이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장면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영숙은 그만큼 인간에 대한 신뢰성을,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고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의심을 할 만큼 사람에 대해서 선한 면을 의식적으로 많이 봤던 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숙은 파라 부분에 영수와 데이트를 하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만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영수에게 분노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수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이게 정말로 당신이 한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영수처럼 닮아가지를 않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숙이 되게 특이하고 면모도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로 영수와 닮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영숙은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하면서, 마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아무리 내가 너가 믿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너처럼 되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심을 했던 영숙의 모습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꼬리에 동시에 맞물려 있는 그런 소용돌이에서 휘말리지 않고 고통스럽게, 그러나 하나하나 자기 나름대로 온전히 혼자의 힘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따져 들어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고 영수와 고통스러운 이별과 애도를 선택한 영숙에 저는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싶은 바입니다. 그러면 탐정 여러분, 영수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사과를 받고 싶은 걸까요? 그는 이때까지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다, 너가 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너가 나한테 먼저 온 거야, 난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영숙이 아직 이 횟집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바로 그 입구에서부터 있는 이런 느낌처럼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심리학이나 뭐 정신분석이나 다양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이론들 또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고 기존의 편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술에 취한 자기 자신을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술에 취한다고 하는 어느 한 술꾼의 명언처럼, 내가 누군가를 묶는다는 거는요, 그 묶고 있는 대상이 나도 종속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이거는 마치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주인과 노예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노예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노예는 그 주인을 먹여 살리면서 누군가를 건사할 수 있는 힘 플러스 자기 자신을 건사할 수 있는 힘, 이 두 가지 힘 모두를 갖추기 때문에 실제로는 노예가 주인이다. 노예가 활동적인 거고 노예가 주인을 끌고 가는 거다라고 그런 변증법적인 이제 사상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수는 여자들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요, 영수 또한 여자들에게 주도됩니다. 그렇기에 구와 예고편에서 현숙과 정숙이 붙는 것처럼 여자들 또한 영수를 적극적으로 추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여자들 또한 내적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영수를, 즉 내가 그 영수를 차지한 여성이 되고 싶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을 얻고 싶은 건 아닐까요? 이 여자들 또한 실제로는 영수를 통해서 얻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영숙님의 이러한 영수로부터의 힘겨운 독립, 고통스럽게 영수를 애도하면서 지난날 영수를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영수를 사랑했던 자기 자신을 애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영수를 힘겹게 이별하면서 영수님의 이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영수님께서 두 번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물론 영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영숙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녀분들을 얻게 됩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새로운 두 개의 생명을 탄생시킨 것은 아닐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영숙님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그렇게만 본다면 영수의 이 관계가 무조건 나쁜 것만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거듭해서 영숙님에 대해서 참 박수를 치고 싶다,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영숙 누나는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요 혼자서 겪었습니다. 정숙은 옥순에게서 대답을 듣기도 했고, 또 정숙은 회계사라고 하는 나름대로 사리 판별과 분별을 할 줄 아는 지성과 지능을 갖고 있죠. 그쵸? 이 정숙은 그런 경우예요. 반대로 현숙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더 큰 소용돌이에요. 이 사람은 유일하게 영수에게 흔들리지 않고, 네, 이런 식으로 정숙에게서 영수를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녀는 영수와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본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현숙을 잘 보면요, 현숙은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핑미업을 할 뿐이고, 그냥 좋아할 뿐이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또 그 다음날에 그 사람이 상처를 놓으라고 한 순간 아무렇지 않게 턱 놔버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전 문학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폭풍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영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간호사로서 평생을 병원에서 비슷비슷한 사람만 만나면서, 환자 아니면 의사 아니면 나와 같은 간호사,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영수를 만나게 되면은 이 영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나에게 유리한 사람이고 불리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영숙은 힘겹게 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렸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과 실제 세상의 그 괴리를 인식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누적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빡 하고 성장해서, 아, 영수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고 각성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썸네일에서처럼 영숙은 나는 달라지겠어 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대로 새로운 자신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이러한 영숙의 모습이 9화 후반부에서 너무 웃겼는데, 영수를 이별하면서 오는 그 어떤 고통, 아련함, 한때 나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해줄 거라고 믿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으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꿈의 세계로 갈 것 같은 그 꿈의 세계에서 이탈하는 데서 온 고통을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은 그 현실에서 당당하게 두 발을 섰고 설 수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이전에 그녀는 소녀에 가까웠다면 영수라고 하는 존재를 만남으로 해서 정말 진정으로 여자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그녀는 나는 솔로 나라 이후에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또 현실 속에서 자기를 받아줄 수 있으며, 현실의 한계를 각자 인정하지만 그 한계 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는, 굳이 라캉식으로 표현하면 상징계, 즉 현실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실제계적인 사랑으로 도약할 준비가 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 길이 달라집니다. 영숙은 그런 영수를 용서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런 영수에게 휘말렸던 자기 자신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수에게서 휘둘리지 않고 고유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25기 현숙님, 네, 축구선수 영철은 현숙과의 대화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나 너 최종 선택하고 싶지? 최종 선택 받고 싶지? 나 영숙한테 갈 거야, 네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나서 또 드립을 쳐요. 차에 오는 길에. 네,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한 후에 손을 잡는 미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철은 현숙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합니다. 네,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 다음에 다시 넌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니? 그리고 다시 난 네가 좋아.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숙은 그 당시에 영철에게 엄청나게 끌려다녔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철과의 이별을 선택을 하고 동시에 영철을 좋아했던 자기 자신을 놓아주는으로써 그 공허함에 슬퍼하고 과거의 자신과의 떠나보내는 그 아픔에 몸소리치지만 그러나 그녀는 다시 지금 28기 영수님이 걷고 있는 그 길처럼 소녀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여성으로서 실제 계적인 도약을 한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영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요 짤에서 보여진 것처럼 영수는 정말로 수없이 많이 카메라를 봅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러면 왜 영수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 25기 영철처럼 첫날부터 현숙 데이트하고 영자 불러내서 대이야기하고 미경 불러서 대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왜 굳이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 한편으로는 이 행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하자. 즉 자신이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순간까지 밀어붙였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나를 멈춰줬으면 하는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마음이 교차되었기에 그는 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영숙님의 위대한 저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위대한 행보에 다시 한번 영숙 누나께 고생했다, 정말 잘했고 부디 본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영숙 하는 말들은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보면 마지막 가서 꼬리가 잡히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손을 잡음으로써 꼬리가 잡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솔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너무도 화가 나고 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그도 멈추고 싶은 건 아니었을까? 그도 지금의 이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카메라를 보는 건 아니었을까? 어쩌면 그도 자기 자신을 멈추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을까? 마치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지만 가속도가 너무 붙어서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기차의 모습처럼 나는 솔로, 즉 대중이 나와서까지 자기 자신을 멈춰달라고 했던 건 아니었을까?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문득 떨어진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